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지역 생활권이 다른 홍천이 한 선거구로 조정되면서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횡성 군수 보궐선거까지 겹치는 등 많은 변수가 작용할 전망입니다. 영동 북부 지역인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에 인제군만 더해지면서 이른바 설악권 선거구가 20년 만에 생겼습니다. 낙후된 설악권 발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양양국제공항과 강릉항 등은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기 상가를 위해 주차 단속 고비를 풀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각 선거구별 공천 상황과 초반 판세를 분석하는 집중 보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천과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구가 새롭게 조정되면서 선거 판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천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와, 횡성, 영월, 평창은 태백정선과 하나로 묶였던 거대 선거구였습니다. 4개 시군이 하나가 되면서 거대 선거구는 사라졌지만 생활권이 다른 지역들이 묶이며 혼란이 예상됩니다.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판이 새롭게 짜이면서 출마를 준비하던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에 단수 공천했던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그대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천 지역 출마를 준비했던 조일현 전 국회의원이 반발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영월 출신의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과 홍천 출신의 홍병천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간 경선으로 공천자를 결정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홍천의 표심입니다. 홍천 인구는 6만 8천여 명,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인구의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야 내부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여러 후보가 난립하면서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횡성은 총선과 군수 보궐선거가 겹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횡성 출신이 아닌 여야 각 후보들이 인구 4만 명이 넘는 횡성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폐광 지역 영월과 올림픽 이후 지역 발전 등의 현안이 있는 평창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홍천과 영월, 평창 등 기반이 다른 각 후보들은 그동안 공들였던 일부 지역을 포기하고 낯선 지역의 표심을 새롭게 얻어야 합니다. 새롭게 조정된 이번 선거구에서 어떤 후보자가 유권자들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화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영서 지역은 선거구가 대거 변경되면서 상당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동 북부 지역인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에는 인제군만 더해져 그나마 혼란이 최소화된 모습입니다. 이른바 설악권 선거구가 20년 만에 다시 생겨나게 됐는데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인구수 하한선에 못 미치며 줄곧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선거구 획전 결과 기존 시군의 인재가 더해지면서 지역 정체성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이 설악산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같이해 공동 현안을 찾고 해결책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이 선거구가 인재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가 속초, 양양, 고성, 인제 4개 시군 번영회장, 시장 군수, 의회 의장이 시군 협력 상생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5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선거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5, 16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설악권 선거구로 다시 묶이게 된 겁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박상진, 이동기, 최상용 등 3명의 예비 후보가 경선을 확정했습니다. 박상진 후보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고 이동기 후보는 속초, 고성, 양양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최상용 후보는 최문순 도지사 보건복지특보로 활동했습니다. 경선 결과는 다음 주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통합당은 기존 선거구에 단독 공천을 신청한 현역 이양수 의원을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소속 후보로 김준환 전 경동대 연구교수와 황정기 전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재 이 지역 최대 현안은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진행과 제동이 걸려있는 5세 케이블카 재추진 등입니다. 또 사람이 급격히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화권 관광지 활성화 방안도 표심을 잡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한 곳으로 묶인 이번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설화권 주민들의 표심을 잡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미래통합당 박정하 예비후보가 원주 갑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정하 예비후보는 12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대변인과 제주 정무부지사를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더 크고 강한 원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예비후보는 미래통합당 원주 갑선거구 단수 후보로 공천받았으며 불출마 선언을 한 김기선 국회의원은 12일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미래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4개 노선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강릉과 동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도 모두 발이 묶였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도 하늘과 바닷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양국제공항 출국장이 텅 비었습니다. 플라이강원으로 한동안 활기를 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곳곳에 불이 꺼져 있고 비행기 이착륙을 안내하는 전광판에는 제주에서 양양으로 오는 한 편의 비행기만 안내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과 중국 국적 항공사가 운행하던 국제선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당초 이번 달 양양공항에서는 하루 국제선 4편과 국내선 3편이 운항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현재는 양양 제주 간 항공기 한 편만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탑승 수속을 받는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카운터가 지금은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플라이강원은 전 직원을 반씩 나눠 3월과 4월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써 항공산업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국내선도 간편 운항하고 있고 국제선은 비운항 중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합니다. 바닷길도 상황이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강릉과 묵호에서 울릉도 독도를 잇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강릉항 여객터미널은 여객선 운항이 취소되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20명의 직원들은 대부분 유급휴가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고요. 한 4월 중순 정도 돼야 운항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휴직 중이에요. 강원도는 공항과 항만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의 저비용 항공사 조기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종식에 대비한 모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본 국내 코로나19 대응은 어떨까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0시를 기준으로 7,869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관련 증상 등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도 22만 7천 명이 넘습니다. 계속된 불안감에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위기 상황이지만 온라인과 외신 등에는 국내 대응을 높게 평가하는 글들이 제법 많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만 제시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지원 등도 이뤄져 비교적 만족한다는 모습입니다. 여권으로 살 수는 있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여권처럼 이렇게 주민번호처럼 이런 카드가 나와요. 외국인 등록증. 네네네, 외국인 등록증. 그거 가지고 가면 돼요. So regarding the masks, we tried to get masks early on, but they ran out, of course.
Now that the government is supplying them, I think the system is great for picking your birthday and being able to go and secure them. A lot of my foreigner friends have had an easy time. They were able to maybe wait 45 minutes and then they could get their mask just by using their ID or the healthcare card. 한국어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정보를 얻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러울 정도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청에서 보내주는 안내 문자로 생년, 그 자리 누구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 정보를 전달해주고 어디 가서 사야 하는지 그것도 전달해주고 그분들 한국 문자를 받으니까 이게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외국인 분들 한국 정보밖에 없으니까 외국인 입장은 좀 답답해요, 많이. I've been very impress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how they have been handling the coronavirus situation. I think it's been amazing that they were able to get kits very quickly. They are setting up mobile areas for testing, that it's even free to the citizens to make sure that we're safe for our families. And I love it that Korea wears masks and then also has been quarantining themselves to make sure that they're not spreading the disease. It's been wonderful. 다른 나라보다 넘버원 코리아. 제가 뉴스 들었어요. 미국보다 일본보다 한국에서 잘해요. 이 책, 메디칼 다 다른 나라보다 잘해요. 누구든지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 밖에도 국가는 다르지만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주민을 응원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상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주차 단속에 고삐를 풀었습니다. 도로변 공영주차장에는 요금을 받지 않고 일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허용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상인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식당가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오가는 발길 없이 한산합니다. 영업 중이라는 팻말이 붙었지만 식당 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외식은 물론 외출 자체가 줄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지역 경제가 더욱 위축됐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발생하고 얼마 안 있다가 막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요즘은 아침에는 아예 막 다니지도 않고 우리 그래서 3시까지 하고 안 해요. 저녁에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데 뭐 사람 그림자를 못 찾는데. 이에 원주시가 상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시내 중심가 등에서 유료로 운영하던 도로가 공영주차장 340면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1시간 기준 1,500원 안팎의 주차비가 면제되는 겁니다. 혜택이 있으면 주차 세우고 시장을 봐도 뭘 음식을 먹어도 아무래도 차 주차비는 안 들어가잖아. 그죠? 일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주차 단속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주차를 허용하던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그 허용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점심시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2시간만 허용됐는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또 야간에는 당초 저녁 8시부터 주차가 가능했는데 7시부터로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유료 주차장을 이제 무료로 전환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탄력적 주차 시간을 늘리면서 좀 조금이나마 그 상가나 아니면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시행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인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코로나가 금방 끝나지도 않고 또 끝난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이제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 한 해로 좀 장기적으로 해서.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춘천 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허위로 유포한 현재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2일 지방청 기동대 소속 A경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 SNS 대화방에 춘천에서 발생한 도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사실과 다르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장이 유포한 춘천 확진자의 이동 동선은 경찰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다녀온 외박 의견의 동선 파악을 위해 경찰이 자체 수집한 것으로 확진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이 같은 내용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자 지난달 23일 춘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외출하지 말고 1339로 문의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를 이용하며 의료진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이틀째 나오지 않아 29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9명이고 접촉자는 1,133명으로 전날보다 2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격리자는 245명으로 집계됐지만 12일 80명이 추가 해제되면 100명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강원도는 신천지 신도 가운데에 고위험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 30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강제 이행 명령 등 법적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돼 강릉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11일 강릉에 사는 28살 여성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특정 아파트와 편의점 등 동선까지 상세하게 적힌 가짜 뉴스가 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내용은 재난 문자 형식으로 모 아파트의 한 개동이 폐쇄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릉시는 해당 문자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가짜뉴스 유포 사실을 알렸습니다. 원주 지역 중소기업들이 국내 최초 이동식 음압병동을 제작해 원주 의료원에 기증했습니다. 교육장비 전문기업과 이동식 주택 전문기업, 법률 특허사무소 등이 모인 원주 융합교류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치료를 위한 이동식 음압병동을 제작해 원주 의료원에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설비는 음압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병동으로 1인실 2개, 화장실 2개를 갖췄으며 2명의 환자를 동시에 격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여과 배출하는 집진시설과 실내 오염 자동 측정 시스템, 바이러스 외부 차단 장치 등도 갖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 이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춘천시는 11일 시청에서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이전에 대한 부지 조정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춘천지법과 지검은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 중 66,200여 제곱미터로 이전하고 춘천시는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축 청사는 오는 2022년 착공해 2025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한층 더 봄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날씨였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곳곳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낮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며 큰 추위 없이 쌀쌀한 정도의 날씨만 보이겠고 한낮에도 10도 안팎의 기온을 유지하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환절기 동안 감기 몸살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